아카이누는 과거 해군을 대표했던 구3대장 중 한 명이었으며 구3대장 중에서도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카이누는 3대장 시절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는 데 성공하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정상결전 당시 보여준 퍼포먼스는 확실히 키자루와 아오키지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직을 걸고 펑크하자드에서 아오키지와 대결하였고 결국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는 아직 겨뤄본 적이 없긴 하나 정황상 키자루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아카이누는 최강의 구3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징병을 통하여 새롭게 해군에 합류하며 신 3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로쿠기오 후지토라와 비교하여도 아카이누가 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 3대장 이전에 해군 대장으로 활동하며 바다의 균형을 유지했던 센고쿠와 비교하여도 아카이누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센고쿠가 로저마저 인정한 강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역대 해군 대장 순위에서 보편적으로 센고쿠가 1위, 아카이누가 2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전성기는 원수 시절, 센고쿠의 전성기는 대장 시절로 추정되고 있기에 대장 시절로만 한정한다면 아카이누보다는 센고쿠가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차기 원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펑크하자드에서 해군 원수직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무려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섬의 기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혈투 끝에 결국 아카이누가 아오키지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뒤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아카이누는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아카이누가 원수가 된 이후에는 일종의 원수 버프를 받으며 대장 시절보다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아카이누는 아오키지라는 강자와 10일간 생사결을 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도 어떠한 해군보다 격렬하게 싸웠기에 단기간에 경험치를 많이 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원피스에서 목숨을 건 혈투나 강자와의 대결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쌓은 아카이누가 자연스럽게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치상 해군대장보다는 해군 원수가 더 높은 위치이며 원피스에서 직책과 무력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카이누의 직책이 해군대장에서 원수로 바뀌며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카이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마그마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그마그 열매는 모든 악마의 열매 중 파괴력과 살상력만 놓고 보면 단연코 최강의 열매라고 불리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열매라고 불립니다. 마그마그 열매를 먹게 되면 불마저 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되며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불인간 에이스를 태워버리며 불이라고 해서 방심했나 나는 불마저 태워버리는 마그마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능력이 에이스의 상위 호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도 매우 뛰어난 인물인데요.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를 사용하여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선보이며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며 에이스를 원컵 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방만에 징배를 리타이어 시켜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명구, 견신홍령, 대분화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적진을 태워버리거나 적의 발판을 빼앗기도 하며 용암을 이용하여 분신을 만들어 변수를 창출하는 모습과 견문색 폐기와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이에게 역으로 마그마를 돌려주기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카이누는 좋은 열매를 잘 활용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무장색 폐기와 견문색 폐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센고쿠만이 폐왕색 폐기를 소유했다는 설정이 공개되었기에 아카이누는 폐왕색 폐기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이누가 직접적으로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연출되진 않았으나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에이스를 원컵 내버린 것을 보면 아카이누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며 당연히 폐기의 숙련도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마르코와 비스타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기습하였으나 아카이누는 폐기 사용자인가 귀찮게 됐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아카이누의 무장색 폐기가 마르코 비스타보다도 몇 수나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르코와 비스타는 설정상 무장색 폐기의 고수이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무장색 폐기가 강한 편인 인물들입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견문색 폐기와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카운터 치는 모습도 수차례 연출하였기에 견문색 패기 역시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가 해군이 된 이후 로쿠규 후지토라를 포함한 강자들이 대거 유입되긴 하였으나 아오키지, 거프, 센고쿠 등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사실상 해군을 그만두었기에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이 과거의 해군보다 약해질 것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해군 본부를 신세계로 이전한 이후 신세계의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였고, 원수가 된 이후에도 홀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잡으러 가는 등 말도 안 되는 기행을 보여주며 결국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역대 최강의 해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에 아카이누가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며 어쩌면 거프마저 뛰어넘고 역대 최강의 해군이 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카이누가 얼마나 더 강해질지 지켜보는 건 역시 원피스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이며, 루피가 어떤 식으로 아카이누라는 벽을 넘을 것인지 보는 것 역시 재밌을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아닌 다른 인물이 아카이누와 대결할 수도 있으며, 루피를 제외한 아카이누와 겨루게 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23살 때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키자루와 아카이누가 동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키자루 아오키지와 함께 훗날 해군을 이끌어갈 강자로 평가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하였으며 10년도 안되는 시간에 해군 중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세계의 금기의 첫 단추인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오하라에 버스터콜을 파견하였고,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아카이누는 오하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하려면 철저하게 만에 하나 저 배에 학자가 한 명이라도 숨어있다면 이번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해. 라고 말하며 민간인이 타고 있는 함선마저 날려버리며 자신의 정의관인 철저한 정의를 보여주며 잔인하고 냉혹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쿠잔의 변덕으로 인하여 결국 아카이누의 우려처럼 한 명의 학자가 살아남게 되었고, 그 학자는 훗날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게 되는 니코 로빈입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와 함께 결국 원피스를 찾아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아카이누의 방식이 과격했긴 하지만 아카이누의 방식대로 오하라의 모든 사람을 처리했더라면 어쩌면 루피는 라프텔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미호크는 흰수염과의 거리를 재보기 위하여 흰수염에게 참격을 날렸으나 다이아몬드 조즈가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조즈는 곧바로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빙하를 마린포드를 향하여 던져버렸고 거인족들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키자루와 아오키지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해군은 한 차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멋대로 자리를 비우다니, 그럼 여기는 누가 지키라는 거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데보나를 사용하여 조즈가 던진 얼음을 녹였고 엄청난 크기의 얼음이 약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데보나의 여파가 흰수염에게 떨어졌고 흰수염은 무라쿠모 길이로 용암을 막은 뒤 후 불어서 용암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생일 케이크에 초나 붙이시지 마그마의 송이 라고 말하였고, 아카이누는 화려한 장례식은 싫은가 보지 흰수염 이라고 응수하며 아카이누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의 신경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과 조주의 회심의 일격을 간단히 막아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정상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오키지가 얼려놓은 얼음을 밟고 해적들은 해군본부의 만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센고쿠의 작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스쿼드와 접선하였고 스쿼드가 흰수염을 배신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쿼드는 흰수염을 찔러버렸고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전력 흰수염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센고쿠는 아카이누에게 두 번째 작전을 가동하라고 명령하였고 아카이누는 공중을 향하여 유성화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카이누의 주먹이 마치 운석처럼 하늘에서 빗발쳤고 순식간에 마린포드의 만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오키지가 얼려놓은 얼음마저 모조리 녹여버립니다. 또한 모비디코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과 산하해적단 선원들은 유성화산을 맞고 사망하거나 물에 빠져버리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카이누가 보여준 유성화살은 흰수염의 지진과 함께 원피스 사상 최고의 강력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아카이누의 유성화살과 흰수염의 지진을 보고 신세계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생각하며 벽을 느끼기도 할 만큼 유성화살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이 한 수 위의 작전을 보여주며 흰수염 해적단을 상대로 앞서갔으나 루피와 이앙코브, 버기, 크로커다일, 징베 등의 강자들이 갑자기 정상결전에 난입하였고 루피가 엄청난 속도로 만내를 휘저으며 순식간에 해적 측이 전세를 역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마저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해적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운 강함을 보이며 전쟁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처음에는 루피를 저지하려 했으나 아오키지가 루피를 추격하는 것을 보니 후 자신은 흰수염을 막으러 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와 아카이누의 마그마그 열매가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는 오랫동안 호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결국 지병과 노쇠화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피를 토하며 발작을 일으켰고 아카이누는 나이는 못 속이는구만 흰수염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에게 명구를 꼽아 넣어버렸고 흰수염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또한 마르코와 조주도 흰수염을 보며 한눈을 팔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군 측으로 승기가 크게 기웁니다. 루피가 종횡무진 활약한 끝에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흰수염도 만족하며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힘을 합쳐 도주하였고 에이스는 무사히 구출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나타나 흰수염 해적단을 마구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분노한 에이스는 발걸음을 돌려 아카이누에게 당장 그 말 취소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흰수염은 시대의 패배자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 시대의 이름은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이를 간단히 막은 뒤 에이스를 불태워버렸고 자연계라고 해서 방심했나 나는 불을 태우는 마그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카이누는 루피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갔고 에이스는 루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를 원컵 내버리는 괴랄한 살상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을 정통으로 허용한 에이스는 결국 사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카이누는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징베와 마르코가 이를 막아서며 루피를 죽여버리지는 못합니다.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여버리자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흰수염은 침묵하며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거프 역시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곧바로 아카이누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갔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거프와 흰수염에게 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거프와 흰수염이 동시에 노린다면 로저라 할지라도 100% 패배할 것이기에 아카이누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센고쿠가 거프를 막아서며 거프가 아카이누를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을 막을 자는 없었고 분노한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죽이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흰수염의 2차전이 시작되었고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페이크를 주는데 성공하며 다시 한번 흰수염에게 명구를 꼽아버렸고 흰수염은 무릎을 꿇으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흰수염은 에이스를 떠올리며 두 번의 명구와 얼굴의 절반이 타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건져내며 결국 아카이누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갈라진 집안 사이로 떨어졌고 이때 아카이누가 죽는 듯한 묘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집안을 용암으로 녹여버린 뒤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잡아냈으니 이제는 루피를 잡기 위하여 루피를 맹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루피를 막아서는 징베와 대치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징베를 불태워버렸고 루피는 이때 영구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크로커다일의 도움으로 루피는 위기를 탈출하였고 버기가 우연히 루피와 징베를 잡아내며 루피는 아카이누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아카이누를 막기 위하여 사활을 걸었고 마르코, 비스타, 크로커다일 등 걸출한 강자들이 아카이누를 막아섭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위축되기는커녕 이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고 실제로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간부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용서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전쟁이 기운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적을 추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비와 샹크스의 방해로 인하여 전쟁이 종결되게 되었고 센고쿠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며 정상결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상결전에서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은 아카이누였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을 너무 강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연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이누가 주인공이면 연재가 1년도 못 가니깐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고작 1년 만에 원피스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스트블루 한화컷, 보스들 다 원콤, 알라바스타 스토리 한화컷, 크로커다일 원콤, 하늘섬 스토리 한화컷, NL 원콤, 드레스로자 스토리 한화컷, 도플라밍고 원콤, 토트랜드 스토리 10화컷, 카타쿠리 2콤, 빅맘 전신분열 온트메 컷, 와노쿠니 스토리 10화컷,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용암의 신 니카 각성 이후 카이도우 컷 등 실제로 아카이누가 주인공이었다면 스토리가 매우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작가가 인용한 너무 강한 주인공이 아카이누라는 점 역시 아카이누가 원피스를 대표하는 강자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